나합격 위험물 기능사 2015년 사회 실기 작업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1번 디에틸에테르를 묻힌 솜에 불을 붙일 경우 발생원이 아래에서부터 불이 위로 타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불이 타올라가는 이유는 디에틸에테르의 경우에 증기, 기체 상태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1보다 큰 이런 값이 나오는 물질입니다. 이 증기 비중을 구할 때는 물질의 질량을 비교해서 이 29보다 크게 되면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증기보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그래서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낮은 곳에 있다가 불이 위로 타서 올라가는 상황이므로 불이 타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서 공기 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오개탱크 저장소에서 보유공지 빈칸을 채워라 라고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이 오개탱크 저장소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해서 공지의 너비를 쓰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반면에 이번에는 아예 각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너비가 얼마인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처럼 500배일 때는 3m, 500에서 1000배일 때는 5m, 2000에서 3000배는 12m, 3000에서 4000은 15m. 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제조소 근처의 주택, 고압가스 시설, 특고압 가공 전선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안전거리를 쓰시오. 안전거리라고 하면은 전선, 주택, 가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문화재에 따라서 이 시설물이 제조소와 몇 미터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거리를 지정해 둔 것인데요. 일단 주택의 경우에는 10m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고압가스, 가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20m입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 중에서 7000에서 35,000V인 경우에는 3m고요. 35,000V 초과는 5m라는 거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전거리 문제 자체는 이거 모두가 참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시고 정답처럼 이렇게 주택은 몇 미터, 가스는 몇 미터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산화탄소가 적혀있는 화면을 보여주고요. 가번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네요.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하는데 이 공식이 나온 이유는 증기의 비중이 공기의 밀도분의 그 위험물의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다 보니 이러한 식이 되었습니다. 자, 기체의 경우에는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같기 때문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부피값이 서로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질량 부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29분의 분자량을 했을 때 2.62 단위는 없고요. 단위가 없는 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비중 2.62가 되겠고 벽이나 바닥의 두께가 몇 미터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보유공지나 통기관, 자동 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법령의 한 부분인데요. 이산화탄소는 물 속에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보다 비중이 크고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어서 물속에 저장을 하는데 이 물속에 저장할 때는 그 저장하는 용기의 두께가 0.2m, cm로 하면 20cm 이상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기 비중은 2.62 그리고 바닥의 두께는 0.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이동식 저장 탱크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 물음에 답해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지시한 부분, 지금 1, 2번은 같은 부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는 방호틀입니다. 이렇게 이동탱크 저장소 위에는 부품들이 뭐 맨홀 뚜껑도 있고 나사도 있고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을 보호해주는 방호틀이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요것들은 측면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동 저장 탱크에서는 이 사이사이에 칸막이와 위험물질이 앞으로 확 쏠리지 않게 하는
방파판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화면에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은 방호틀이 되겠네요. 방호틀이고 이 지시한 부분의 두께는 2.3m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호틀의 두께는 2.3mm, 측면틀의 두께는 같이 정리해 두세요. 3.2mm, 그리고 칸막이 3.2mm, 방파판이 1.6mm입니다. 각 두께는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3번에서 이 방호틀의 정상 높이는 부속 장치보다 50mm 이상 높게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5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에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번은 방호틀, 나번 2.3mm, 다번 50m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옥외 저장소 육류위험물의 드럼통을 저장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선반의 높이는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옥외 저장소에서 선반에 하역하는 경우, 지금 이 문제 상황으로만 봐서는 기계로 하역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작업형은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게차로 팔레트 위에 위험물 드럼통을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내린다던가, 드럼통으로 저장한다는 건 일단 기계로 하역을 하는 지게차나 다른 기계를 통해서 올리고 내리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확실하게 화면에서 기계로 하역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로 되었다라고 나올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높이가 6m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류 위험물 중에서 제3석유류나 사석유류, 동식물 유류는 4m의 높이 제한이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가 반응해서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과산화수소와 히드라진의 반응식을 세울 때는 반응물, 과산화수소와 히드라진이 반응했을 때 질소와 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반응물과 생성물 화학식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이 반응식은 약간 다른 반응식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지만 한번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반응물과 생성물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계수를 쭉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문제는 과산화수소가 몇 %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되는지. 자, 과산화수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독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 소독을 할 수 있는데 위험물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소독할 때 쓰이는 과산화수소는 아주 묽은 상태입니다. 아주 약간의 과산화수소만 있을 때는 소독의 효과가 있지만 이 과산화수소가 농도가 짙어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36%이고 심지어 60% 이상일 때는 단독으로 분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답 가번의 히드라진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나번의 답은 36 중량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량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혹시 쓰지 않더라도 %까지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염소산 칼륨을 비커에 넣고 계속 가열하여 발생된 기체를 플라스크에 포집한 다음에 불이 붙어있는 쇠막대를 포집된 플라스크 안쪽에 넣으니 불꽃이 더 커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염소산 칼륨이 분해된 상황이죠. 그래서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염소산 칼륨이 분해를 하면 KCl에서 이렇게 끊어져서 KCl과 O2가 생성이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계수를 구하면 2KClO3는 2KCl 플러스 3O2가 되고요. 이때는 염소산 칼륨의 분해 반응식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상황과 문제에 쓰는 답은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연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번 제조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 물음에 답해보면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환기구,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을 건데요. 환기를 시킨다는 건 창문을 연다라는 행동을 연관을 시키시면 창문입니다. 바닥으로부터 창문은 2m 이상의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는데 크기는 800제곱c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액치가 아니고 액체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경사를 두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경사를 두어 한 곳으로 위험물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집유설비라고 합니다. 위험물이 여러 방면으로 퍼져나가지 않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액체 위험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설비를 집유설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번의 답이 자연 배기 방식이 아니고 2m입니다. 여기 해설에 보시면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2m이고요. 나번은 8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다번의 답이 빠졌네요. 다번의 답은 집유 설비로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해설에서도 집유 설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번에 5개 저장소 팔레트 위에 위험물을 수납한 드럼통에 적재된 장면을 보여주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클로즈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저장된 위험물들이 가번, 제2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일 경우에 위험물의 종류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호거리 1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나번, 제1류 위험물 중에 IMDC 코드에 적합한 용기, 국제적으로 안전하다고 규정된 용기입니다. 안전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과 6류 위험물 상호 간의 거리는 혼재할 수 있어도 다른 성격이 비슷한 위험물일지라도 서로 다른 위험물이기 때문에 1m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은 1m, 나번 1m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해설이 중복이 되어서 이 두 가지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사회 작업형 실기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